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건 처음이라니까요. 여기는 한국의 어느 유명 호텔. 잠에서 깨어난 미국인 남성이 멍한 표정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내 옆에 있던 사람의 팔을 붙잡으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대체 이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지금은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로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 작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호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려면 잠시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어릴 적 왜소한 체격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었고 친구들이 절 놀리고 때리는 걸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맞고만 지내다 보니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문득 들더라고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뒤부터 운동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유도와 주짓수, 그리고 복싱 등 닥치는 대로 모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텼었죠. 매일 땀 흘려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근육도 붙고 체력도 좋아지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운동한 결과 예전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 말고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들까지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걔네들 지켜주면서 가슴속에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느낀 기분이 좋아서 그 뒤로부터는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되기로 결심은 했지만 막상 하려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격투 기술의 순발력까지 갖춰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호학과에 진학을 했죠. 낮에는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운동을 아주 빡세게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노력 끝에 드디어 경호원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사한 후 신입 시절에는 일반 행사나 기업 행사 경호가 주된 일이었어요. 서툴고 실수투성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일이 끝나고도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답니다. 밤새 이론서를 읽고 체력 운동에 땀 흘리면서 노력하다 보니 점점 발전해 나갔어요. 그 노력 덕분인지 몰라도 동기들 중에서는 실력이 탑급이었고 팀장님한테도 칭찬을 자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경호원이 유명인사를 담당하려면 경력이 아주 많이 쌓아야 해요. 저도 하루빨리 유명인들을 담당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경력이 많지 않은 제가 유명 축구 스타 경호팀에 투입된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축구 대표팀들을 초청해서 경기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중 한 팀에 엄청난 슈퍼스타 선수가 있어서 경호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절 눈여겨보시던 팀장님께서 저를 거기에 투입하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를 경호한다는 게 말이 쉽지 엄청난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그 선수는 보안상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앞으로 페르난도라고 가명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함께 경호 임무를 맡은 선배인 에이든이 절 불러서 중국은 특히 위험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선배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제 체격으로 보면 중국인들은 체구가 작고 왜소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별로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선배의 말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괜히 방심했다가 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무전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2만 명이 훌쩍 넘는 팬들이 공항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팬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법이 없었어요. 앞다퉈 폴리스 라인을 넘어 페르난도에게 접근하려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물 들어오듯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밀고 밀리는 사이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팬들에 떠밀려 저희 경호원들도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중국에서 경호가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이 순간부터라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페르난도와 축구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임무에 임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내내 사력을 다해 팬들을 막아냈습니다. 밀고 밀리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팔다리에 멍이 들 정도였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날 다친 팬들도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이런 소식은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선 이게 일상다반사인가 봐요. 참 어이없으면서 씁쓸했죠. 호텔에 도착해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팬들이 페르난도가 묵는 그 호텔까지 예약을 했던 거예요. 덕분에 스위트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호텔 밖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죽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면 대표팀이 훈련할 예정이었던 베이징 국립올림픽 스포츠센터 일정마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격 취소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정이 하나 줄어든 만큼 좀 숨을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위험한 요소가 하나라도 줄기도 했고요. 그런데 선배들은 오히려 방심하지 말라면서 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곧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축구 경기 당일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전쟁터더라고요.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였습니다. 페르난도를 연호하는 팬들로 경기장이 가득 메워졌어요. 그 와중에 페르난도 얼굴을 문신으로 새긴 팬들까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페르난도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쳐 보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A매치 최단 시간 골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관중들의 광기가 극에 달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몰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길 바랬던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아무리 긴장하고 또 긴장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더라고요. 경기 도중에 누군가 관중석에서 뛰어내리는 게 보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남자는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페르난도에게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페르난도에게 안겨버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만약 광적인 펜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아찔한 상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이 페르난도의 인생은 물론 축구계 전체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뻔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건 광적인 팬의 행동이었어요. 상대팀 골키퍼와 태연히 하이파이브를 하더니 마치 자기가 선수인 양 그라운드를 활보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꼴을 보자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무전기에선 비상이 걸렸고 저희 경호원들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그 남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뛰고 또 뛰어서 겨우 그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 남자의 표정을 좀 보니 아주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말 그때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이런 짓을 벌여놓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중국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난입 때문에 경기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경기는 어찌어찌 끝까지 마무리됐지만 경호팀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팀장님께선 저희를 불러 모아놓고 한참을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봐도 소용없었어요. 누가 봐도 저희의 과실이 컸으니까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경우가 헛되게 느껴질 만큼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나중에 난입했던 팬의 SNS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무도 자기를 막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페르난도가 중국에 왔는데도 경호가 엉망이라면서 저희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발적인 말투로 자랑을 늘어놓는 거 있죠? 그걸 보니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격하는 입장이 수비하는 쪽보다 훨씬 유리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만전을 기해도 저렇게 무모한 짓을 미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진 다 통제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더더욱 긴장을 하고 경호를 해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페르난도의 중국 방문 소식을 악용해서 사기치는 인간들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를 보고 있자니 정말 중국하고는 일절 관계 맺기가 싫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된 첫 스타 경호를 마친 직후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이 새로운 임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으로 가는 유명 축구 선수의 경우였어요.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말 고민하다 끝에 옆에 있던 선배 에이든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선배는 중국에서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험할 거니 마음의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선 목숨까지 걸고 일해야 할 만큼 험난하대요. 한국 입국 전 훈련할 때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지금 한 말이 진짜냐고 되물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소린가 했더니 선배 표정이 싸늘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고생했던 게 새삼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시 그런 악몽 같은 날들을 겪어야 한다니 벌써부터 지긋지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정을 피할 순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혼잡하고 시끄러웠던 중국 공항의 악몽이 오버랩되면서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처럼 우르르 다가오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수많은 팬들이 주변에 모여있긴 했지만 중국에서처럼 통제불능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는 팬들을 보니 얼떨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순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선배가 씩 웃으며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툭 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긴장을 놓을 순 없었어요. 혹시라도 방심한 사이에 중국 같은 난동이 벌어지진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첫 훈련을 진행할 때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를 살폈어요. 누군가 갑자기 그라운드로 뛰어들진 않을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위험한 인물이 나타나진 않을까? 하고 별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훈련은 무사히 끝났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국에서의 일정은 남산타워를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아 걸어서 올라가면 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케이블카에 줄을 서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곳을 굳이 케이블카까지 타야 되나 싶었지만 다들 케이블카에 올라타는 걸 보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줄을 섰답니다. 케이블카에 올라타고 보니 남산이 제법 높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구두를 신은 발로 저 높이까지 걸어 올라갔다면 정말 고역이었겠죠. 숨이 턱에 닿고 다리는 후들거렸을 거예요. 케이블카 덕분에 편하게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남산 위에 올라서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멋진 광경을 앞에 두고 잠시 넋을 잃고 있는데 제가 경호 중인 축구선수분은 무척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한두 번 온 것 같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내뿜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선배 경호원이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몇 배는 더 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겁을 주던 말이 무색할 만큼 한국에서의 경호 임무는 무척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정도면 휴가를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여유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너무 궁금했던 저는 선배를 불러 세웠어요. 중국과 한국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랐다고 생각했던 저는 선배한테 왜 그렇게 겁을 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선배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긴장감이 좀 부족해 보여서 일부러 약을 좀 올리려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호하는 것은 거의 휴가나 마찬가지라 여유 있게 임무를 수행해도 된다는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경호를 어떻게 휴가처럼 여길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패 끼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길에서 유명인을 봐도 그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봐 가까이 다가가려 들지 않고 폭력은 더더욱 상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다 끝내고 돌아갈 때쯤이면 자신의 말뜻을 알게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거기다가 저한테 한국으로 경호하러 온 건 정말 축복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선배의 말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튿날 들른 곳은 인파가 몰리기로 유명한 놀이공원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 많은 곳을 굳이 찾아오나 싶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제 기호에 불과하더라고요. 물론 멀리서 유명인을 알아보는 눈빛이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무례하게 가까이 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너 있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여유가 생겨서 놀이공원을 구경할 틈이 생기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 탈 것도 많아서 어느새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축구 선수분이 추러스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리면서 편하게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 선수분의 얼굴에선 여유로운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간혹 선수분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지만 중국에서처럼 우르르 몰려들거나 선을 넘는 행동은 없었어요. 대신 멀찍이 서서 용기를 내어 사인을 부탁하더라고요. 얌전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괜히 기분이 좋아서 입꼬리까지 올라갔어요. 선수분은 매너 좋은 한국인들한테 오히려 먼저 다가가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에 바로 응해주더라고요. 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이 요즘 유명인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떠오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질서정연한 거리와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잘 갖춰진 치안까지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우 임무는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처음 왔을 때의 걱정과 달리 단 한 차례의 돌발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도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정말 선배 말처럼 휴가를 다녀온 거나 다름없었답니다. 몇 년이 흘러 정말 오랜만에 기다리던 휴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도 보고 친구들 좀 볼까 생각했지만 지난번에 경우임무로 잠깐 들렀던 한국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때는 일정이 빡빡해서 제대로 구경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에이든 선배한테 이번 여행 계획을 말했더니 자기도 딱 휴가를 한국으로 갈까 고민했다면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부터 한국에서 경우임무를 여러 번 해서 맛집부터 명소까지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어도 나름 공부해서 얼추 할 수 있다니 괜히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정을 조율해서 둘이 한국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지난번 출장 때는 공항에서 분주하게 짐을 찾고 차에 오르느라 주변을 둘러볼 새가 없었거든요. 이번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공항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서울로 가는 길에는 택시를 탈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에이든이 한국이 지하철이 세계 1위라고 자랑을 하고 또 하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1위라고 하니까 괜히 더 타보고 싶은 거 있죠?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하철을 모두 타본 건 아니지만 제가 타본 지하철 중에는 가장 깔끔하고 쾌적했거든요. 거기다가 색깔로 잘 구별된 노선도가 처음 보는 저한테도 쉽게 느껴졌고 구석구석 이용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스크린도어 앞에 줄을 섰고 저희도 그 뒤에 줄을 섰어요. 다행히 열차에 바로 탈 수 있었고 에이든이랑 제가 앉을 자리도 남아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지하철을 구경하면서 눈에 띈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저 나이대 애들 같으면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장난치기 바쁠 텐데 얌전히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신기해서 이리저리 지하철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건가 싶어서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여성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에이든한테 들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는 앞에 있던 임산부한테 자리 양보를 했던 거고 자신의 엄마가 동생을 임신했을 때 엄청 힘들어 하셨다면서 자리에 앉아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앞에 계신 임산부분도 여러 번 사양을 했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니 앉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에이든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있던 건 저였고 어른인 제가 먼저 양보를 해줬어야 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의젓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자랄 수 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자체가 매너가 좋은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닿아 호텔 체크인을 하려는데 에이든이 저한테 뭐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가 있는데 그분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부르고 싶은데 괜찮냐고 물어봤죠. 대신에 저에게도 맛있는 걸 같이 사주겠다면서 함께 가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 평생 후회를 할 거라고 괜히 놀리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와 친해지는 건 자신 있었고 공짜로 한우까지 사준다니 호기심에 바로 에이든을 따라 나섰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급스런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숯을 놓고 주문한 고기를 정성스레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를 보는데 군침이 돌더라고요. 거기다가 은은한 참수향과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들 식욕을 더욱 돋웠어요. 저는 앞에 놓인 고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우를 보는데 와규랑 굉장히 비슷해 보였거든요. 와규는 얇게 점인 붉은 살코기에 하얀 선이 특징인데 구워지는 한우의 모양새를 보니 와규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에이든한테 지금 주문한 게 한우가 아니라 와규 아니냐고 물어봤답니다. 제가 물어보자 에이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규랑 한우는 생김새가 비슷해도 맛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에이든도 예전에 와규를 먹어봤는데 느끼하고 먹다 보면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한우는 가격도 와규보다 훨씬 부담이 적으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는 차원이 다르대요. 거기에 여기 식당은 곁들이는 반찬도 일품이라 더할 나위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같은 소고기인데 가격 차이가 훨씬 저렴하면서 맛은 더 좋은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고기를 얇게 썰면 퍽퍽해질 법도 한데 말이죠. 고기가 육즙을 머금으려면 당연히 두툼해야 한다는 게 상식 아닌가요?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했지만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한우에 푹 빠져 식사를 즐기던 그때 문득 낯선 얼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거침없이 다가오는 그분을 보면서 첫눈에 반한 듯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아까 에이든이 말한 지인이 아닐까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담하고 오밀조밀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에 다부진 몸매까지 모든 게 완벽한 비율로 어우러진 듯했어요. 분명 운동으로 단련한 탄력 있는 몸매가 분명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온몸에 피가 얼굴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나 싶더군요. 에이드는 그녀가 오자마자 재빨리 옆자리를 비켜주더니 저를 향해 그 여자분을 소개했어요. 여자분의 이름은 김미나였는데 이름부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자리에 앉자 은은한 샴푸 향이 느껴졌어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내 한우집 직원들은 한우를 구워줬는데 매우 심혈을 기울이더군요. 고기를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구워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곁들이는 음식과의 환상궁합까지 일러주면서 이것저것 맛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나 씨가 뜬금없이 고기를 쌈에 싸서 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큰 쌈 뭉치를 보고 너무 커서 머뭇거렸지만 정성껏 만들어서 건넨 걸 외면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은은한 마늘향과 짭조름한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함께 은근히 맛있는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서 엄지를 척 들어올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나 씨가 반갑게 웃으면서 그렇게 맛있냐고 묻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미나 씨가 불쑥 소주 한 병을 주문하는 거예요. 쌈에는 소주 한 잔을 해야지 고기를 제대로 먹는 거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짜 환상의 조합이라며 같이 한 잔만 마셔보라며 절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작고 여린 최고의 여성이 술을 마신다는 게 걱정되긴 했어요. 괜히 취해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 걱정을 입 밖으로 꺼내자 미나 씨는 갑자기 도전의식을 불태우며 저한테 술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이긴 사람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조건을 걸고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술자리는 일상이나 다름없었지만 단 한 번도 술에 취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한국 술은 외국에서 먹는 위스키나 양주보다 도수도 훨씬 낮을 테니 제가 내기를 질 경우는 거의 0%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보다 작은 사람이랑 굳이 내기를 하진 않지만 소원이라는 조건에 꽂혀 미나 씨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술자리에 들떠서 잔을 기울였어요. 손바닥만한 잔이 제 앞에 놓이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잔으로 마셔서 언제 취할까 싶었습니다. 내기는 제가 압승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땐 저는 침대에 대자로 누워 있었고 기억이라곤 단 한순간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얼떨결에 옆에 있던 에이든을 붙잡고 어젯밤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이든이 저를 업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다더군요. 그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한국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이 미나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해줬는데
미나 씨는 작은 체격과 다르게 아무도 술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주당이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믿기지 않았죠. 이어서 에이드는 미나 씨가 저희 회사 출신 경호원 중에서도 경호 실력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실력까지도 최고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에이든이 저보고 한국 술의 도수를 너무 얕봤다며 못 말리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나 씨에게 술 내기로 진 걸 깨달은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수치스러워서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하지만 내기는 지켜야 하니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에이든에게 미나 씨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미나 씨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심정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어요. 쪽팔려서 떨리는 건지, 부끄러워서 떨리는 건지 그 순간에는 정말 알 수 없었죠. 미나 씨에게는 어제 술래기를 했던 사람인데 내기에 졌으니 소원이 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 씨에겐 어떤 소원을 들어줘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미나 씨에게 답장으로 온 소원은 바라는 게 큰 건 없고 하루 동안 재밌게 놀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데이트 당일, 5년 만의 데이트는 처음이라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즐겁게 데이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조만간 다시 미나 씨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데이트 코스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